네, 안녕하세요. 이도혁 건축가입니다. 오늘 저희가 경기 양주시에 나와 있습니다. 2019년 가을에 착공했던 이 주택이 드디어 한 4개월 정도에 걸쳐서 12월 첫째 주에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건축면적 14평으로 진행이 되어졌고요. 4억 8,700만 원이라는 건축비로 완공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70평형대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완공된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요, 콘크리트 주택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실제 공법은 목조로 진행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부 한번 따라오시죠. 네, 지금부터 이제 외관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네, 이 집의 기본 베이스는 스타코 플렉스 기반입니다. 화이트톤의 스타코 플렉스가 베이스로 깔고요. 네, 고벽돌, 조적식은 아니고요. 네, 파벽돌입니다. 붙이는 벽돌. 많은 분들이 조적식과 파벽돌이 디테일 차이 때문에 무조건 조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똑같습니다. 붙일 거냐 아니면은 쌓을 거냐,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죠. 파벽돌 자체가 워낙 다양하게 잘 나오고 퀄리티가 있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목조주택에서는 붙이는 파벽돌로 해도 아마 충분하실 겁니다. 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2대의 실내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추후에는 여기 앞쪽에 이제 셔터가 달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안쪽에 차를 집어넣을 수 있는 미국식 스타일의 차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뒤쪽에는 보일러실이나 창고 같은 것도 같이 마련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입 라인, 이 바닥 부분 같은 경우에 맨 흙으로만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 눌려요. 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보통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하시면은 이 진입 라인 쪽에도 마감을 해 주셔야지만이 나중에 이 공간 자체가 또 영구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말했듯이 전면부와 포인트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벽돌로, 고벽돌로 마감을 진행했고, 측면과 배면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마감 스타코로 해서 건축비를 다운시킬 수 있는, 솔직히 이 포인트가요 다 돈이에요. 돈이 있다면야 다 하셔도 되는데, 좀 내가 안 보이는 부분, 그 덜 돈을 들여도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기본 베이스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 부분에 대해서 왜 아래만 벽돌을 돌렸냐 하시는 분 계신데요. 이게 지금 기초 부분이에요. 기단부, 기초가 올라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벽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아래쪽 기초 부분을 그냥 놔둬도 되긴 하지만은 안 예쁘잖아요. 네, 이게 콘크리트니까 이렇게 아래쪽을 돌려주고, 만일 내가 물 튀는 게 좀 더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올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거는 외장재의 이거 비용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세요. 집에 지금 전면부에 와 있는 건데요. 저희가 포인트로 쓴 것이 딱 2가지가 있어요. 고벽돌 스타일의 파벽돌 하고 바로 징크입니다. 이 고벽돌이요, 이 블랙톤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레임을 고벽돌 쓰실 때 흰색으로 쓰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뭔가 언밸런스한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보통 고벽돌은 따뜻한 느낌과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반대인 거를 좀 블랙톤으로 다운시켜서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 이 이미지가 탄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징크로 포인트 같은 것들을 계속 줬어요. 처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cm 정도 저게 나온 건데, 이렇게 모양을 내주게 되면은 좀 심심할 수 있는 창문 라인에 아이라인을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아래쪽은 나중에 석재데크가 이제 깔리게 될 텐데, 아직은 저희가 시공 전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거실 부분에서 나와서 앞마당으로 바로 유입할 수 있는 동선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집을 보게 되면요,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꺾이는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설계를 디자인할 때요, 고민이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박스형이어야지만이 안정적이고 단열이 좋다라고 하시는데, 요즘에는 단열재가 워낙 좋고 또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벽 사이사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꺾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안 느끼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꺾이는 부분 저희가 좀 많이 한 이유는 단층 주택이고 뭔가 입체감과 볼륨감이 있으려고 하면 이 꺾이는 부분을 좀 많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붕 라인도 여기 위에 보시면요, 단순히 박공지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공이 다시 쪼개지고요, 경사 라인을 다시 올리게 되면서 다양한 느낌, 외쪽과 박공지붕과 엇갈린 지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사면 어디를 보더라도요, 여기가 메인인가 아니면 쟤가 메인인가,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도록 보통 무조건 현관과 파사드와 그리고 가장 내에 잘 보이는 남향의 이런 모습,
배면과 정면부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려고 해요. 근데 실상 나중에 땅이 큰 곳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무조건 정면이 이뻐야 된다, 무조건 정면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택처럼 사면 솔직히 어디에서 보던 간에 굴곡이 있고 지붕 라인이 있고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봐도 예쁜 모습을 또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뭐 모던 스타일 하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뭘 적용해야지만 그 느낌이 난다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던 스타일은요, 마감명과 그리고 어떠한 느낌을 낼 거냐가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마감 없어요. 스타코플렉스의 고벽돌 메인 포인트 마감을 하고요. 심지어 지붕을 보면요, 많이들 이 집 징크라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아스팔트 싱글이에요. 네, 해도 충분히 이 모던 스타일의 느낌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집의 현관, 보통 이 현관을 인테리어 미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혹시 원목의 느낌이 나는 게 있냐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원목 통판이 현관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현관문도요, 단열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해외에서 보는 막 그 원목 통판을 가져오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데 어차피 성적서 없어서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열 도어이지만 바깥쪽에 원목의 이미지를 붙여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이요, 싸진 않아요. 보통 한 500만 원, 600만 원씩 합니다. 수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선택하시게 되면 이런 느낌은 내실 수 있는데, 다만 금액은 비쌉니다. 한 2배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주님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 설명 여기까지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홈트리오 임성재입니다. 오늘은 양주주택 내부를 살펴보실 텐데요. 근데 현관 중문부터 인상적이죠. 보통 집들 2연동, 3연동 중문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이렇게 이 양계형으로 열고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문을 열고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다용도실은 계단 하부가 되고요. 차를 주차를 하시고 혹은 현관문을 들어와서 짐을 바로 다용도실을 통해서 짧은 동선으로 주방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고 다용도실에 보관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계획이 됐고, 보시면 이쪽에도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문은 주차장에서 현관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주차장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실내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 문을 열고 현관으로 진입을 하고 바로 다용도실을 통해서 주방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짧은 동선을 만들기 위해 현관을 들어서면 양쪽으로 문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엔 장이 있습니다. 현관이 직사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넓어져요. 마름모꼴입니다. 이 집의 형태가 보통의 집들과는 달리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건축주님의 뛰어난 안목도 있었을 거고요. 그 제시를 했을 때 받아들이실 정도의 공간감이라든지 혹은 개방감이라든지 내지는 수용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공간들이 표현됐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실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도 폭이 작지 않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이 져 있지만 직각이 아니고 사선으로 틀어져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주차장 안쪽이 될 거고, 정면으로는 창고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을 활용을 하고요. 이렇게 배치를 똑바르게 아파트처럼 기존의 주택들처럼 똑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이렇게 특이한 공간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가도 특이한 공간들이 있죠. 이쪽을 보시면 작은 방입니다. 제 걸음으로 5발자국이니까 내부 면적은 3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보시면 심플하게 변기와 세면대와 샤워 부스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단차를 두지도 않았어요. 다만 방과 화장실에 단차만 뒀을 뿐이죠. 이 폭이 대략 1.5m
해서 한 1.6m 정도 되고요. 이 정도 폭만 해도 작은 방의 전용 화장실로 쓰기엔 충분하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 창이 보통 많은 집들이 어느 정도 높이 위에 전망을 보기 위한 가로로 통창, 긴 창들이 위치를 하죠. 이렇게 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방은 특이하게 바닥부터 머리 높이 위까지 약 2m가 넘는 위치까지 창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상부는 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환기를 해서 필팅을 할 수 있는 창이 설치가 되었고, 기능적인 부분도 살리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인면 디자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해가 드는 쪽이기 때문에 해가 움직이면서 이 창이 비쳤을 때 이제 이렇게 빛이 따라가겠죠. 그런 어떤 시각적인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는 아주 멋진 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폭이 좀 좁아졌죠. 폭이 넓었다가 좁아집니다. 이게 어떤 공간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뭐지 싶은데, 정면에 네모로 큰 창이 하나 있고요. 세면대가 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단차를 둬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앉을 수 있을 정도의 마감이 되어 있고요. 특이한 건 손만 씻고 샤워를 할 수 있어요. 변기가 없네요. 변기가 어디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이 부분은 독특한 구성일 수 있는데, 1m 남짓한 이 공간에 변기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바깥쪽의 주차장 쪽 모양에 맞게 폭이 좁아져요. 그 좁아지는 곳에는 이렇게 세면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간이죠. 짜투리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쪽과 이쪽에 화장실, 욕실의 기능을 나눠서 분리를 했다는 점, 되게 독특한 구성일 수 있고, 방금 보신 샤워실과 변기가 위치한 화장실이 이 주택의 공용 욕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설명드린 방에 있는 건 방 전용 화장실이었고, 실제로 1층에서 게스트가 갈 수 있는 욕실은 방금 설명드린 재밌는 공간이었죠. 현관에 이제 오른쪽, 실제적으로 집 내부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 평소에 집들에서는 볼 수 없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픽스창이죠. 픽스창이 크게 네모나게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박공지붕 형태에 따라서 안에 내부 마감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지 마감도 상부까지 이어져서 내부가 전부 다 한 톤으로, 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전면에 나무가 있죠. 그리고 해가 이렇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이 창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자 감상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2층 집 높이 올라가서 어떤 전망을 보기보다는 이 안에서 충분히 자연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와 해를 볼 수 있는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폴딩 도어가 설치가 돼서 외부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끔 개방감을 주었고요. 실제로 이 공간은 서재로 계획이 된 공간이고, 너무도 멋지고 로맨틱한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단은 사실 일반적인 주택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도 하고, 높이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볼 수 있어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상부에서 특별히 무언가를 한다 라기보다는 폭이 넓은 이 계단을 활용해서 책을 본다든지 내지는 앉아서 쉰다든지 하는 조금 아트한 공간, 휴식 공간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올라갔을 때 이 중간쯤에서 느껴지는 이 집의 공간감은 밑에서 보는 것과 또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 이제 저쪽으로, 예를 들면 빔 프로젝트를 활용을 해서 영화를 본다든지 내지는 독서를 한다든지 앉아서 쉰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밌고 평범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이 계단을 위해서 거실, 주방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1층 단층 집이지만 2층 높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그 정도 높이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죠. 이렇게 높은 계단이 있기 때문에 하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현관 옆에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었는데 바로 이 계단 밑이 다용도실입니다. 계단으로 멋만 낸 게 아니고 그 밑을 하부로 활용을 하면서 되게 쓸모있는 공간이 되었고, 두 계단을 또 내려오면 거실 그리고 주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복도 공간에 타일로 마감이 됐다면 여기는 이제 원목 마루가 깔려 있고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재밌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 또 이렇게 픽스 창이 있습니다. 이런 창들이 실제로 뭐 환기를 위한 창은 아니지만 해가 들고 이 자체로도 작품이 되고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 여기 앉아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건 요 이제 파티오 창을 통해서 나가죠. 집의 규모가 높이가 상당한데 그 상당한 높이만큼을 다 창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처럼 통창을 하거나 통유리를 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프레임이 나눠져 있는 상태로라면 목조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겠고, 상부 마감을 보시면 정말 이 정도 높이로도 공사를 하고 마감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보통 1년에 많은 집들을 저희가 이제 짓고 설계를 하는데 실제로 이 정도 규모의 높이를 가진 오픈 천장 느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독특하고 특이한 집이라고 볼 수 있고,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그리고 마감에 대한 수준도 상당히 고가 그리고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 집에 사시는 이제 건축주님께서도 설계 단계 그리고 인테리어 마감 단계, 심지어 창의 위치나 외부 인면 디자인 할 때까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진 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주방이 있고 이쪽 안쪽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정다운 건축가한테 바톤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오늘 양주주택 내부 한번 둘러볼 텐데요. 우선 이제 주방으로 이어지는 이 복도 라인도 층고가 굉장히 높은 계단을 통해서 이 벽부가 이 다용도실 겸 세탁 장소, 여러 가지 창고 장소가 될 텐데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제 키를 통해서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제 거의 키가 190 정도 되지만 여기 닿지 않을 정도로 되고 높이 또한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쪽에 사용도는 무궁무진하고요. 여기 키 낮은 곳도 실제로 이러한 잡동사니들이 넣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여기까지는 물건으로 꽉 채워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쪽도 히든 공간이죠. 어딜까요? 바로 외부랑 이어져 있는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문 좀 닫고. 왜 요새 펜트하우스 느낌들의 설계가 많아지느냐,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굉장히 자유로운 설계를 전원주택에 가져가야지만이 이 전원주택의 매력을 한껏 더 느낄 수 있고, 이쪽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여기 한번 크게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저를? 너무 좋습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제가 찍으면은 뭐 저라는 사람은 빼고 되게 화보 같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화보처럼 주방을 그렇게 꾸민 거예요. 여기는 그냥 이 자체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일하는 느낌, 모습마저 너무 멋지고, 어떤 수전의 디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부의 이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빠짐이 없습니다. 세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 엄청난 디자인의 시스템이다. 어떤 엄청난 디자인이죠. 여기 과연 일반 집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주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은 너무 윤택한 삶이 될 것 같고요. 실제 사모님께서도 이 펜트하우스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십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미로 같지만 광활한 면적을 본인이 쓸 수 있고, 건축주께서 여기 있는 모습마저도 설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공간 설계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점 다시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축주님께서는 창을 상당히 좋아하셨지만 이 창으로 들어오는 풍경과 햇살도 설계에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풍경이 이어지고 이쪽에서 외부 풍경, 창호를 굉장히 높게 설치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 내부를 볼 수 없지만 내부 사람들은 외부를 내려다 볼 수 있고 이쪽 작은 마당을 내려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거실 생활을 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점 또 말씀드리고 싶고, 예전에는 벽난로를 설치하면 이쪽 벽부가 전부 다 어떤 타일의 형태나 방열판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요새 나온 이 벽난로는 이 자체 내에서 열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업을 하게끔 벽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연통에서 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벽난로 회사에서 지침을 줘요. 벽부에서 얼마만큼 띄워라. 띄우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점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벽난로는 따뜻하고 뜨겁기 때문에 이쪽 옆에 어떤 물건들이라든지 불이 날 수 있고 열에 민감한 물건들은 놔두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디자인이 뛰어난 벽난로라서 불이 올라오게 되면은 상당히 운치 있고 멋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이제 마법의 안방 같은 곳인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 대형창. 이 모습도 저 좀 찍어주시겠어요? 여기 오면 왜 이렇게 집에 서 있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자체의 모습만으로도 이 풍경과 이 건축주님께서 어우러지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침대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이 놓여질 걸 대비한다 하더라도 이쪽 공간은 굉장히 좁지 않고 이렇게 작은 이 짜투리 면적마저도 설계에 들어갔다는 점, 이것도 필요하다. 당연히 이쪽 부위에 이제 침대가 놔져 있겠지만 큰 창호와 옆에 열릴 수 있는 창호를 설치를 함으로써 굉장히 크죠? 열리는 창인데도 이 안방 생활에서도 답답함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이 집은 단층 주택이지만 2층 주택, 3층 주택 못지않는 이 개방감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안방도 전부 원목마루라서 발에 이런 스치는 느낌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쪽이 흔히 말하는 드레스룸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하지만 이 펜트하우스 설계 내에서는 드레스룸이라기보다 대체적으로 전실 느낌들이 많이 납니다. 이것 또한도 이 주택의 하나의 옵션 장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옷만 넣고 창고가 되는 드레스룸이라기보다 이쪽으로 가면서 옷들을 고르고 내가 준비를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서 특별한 장소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 자연 채광도 무시할 수 없게끔 굉장히 높은 위치에다가 시스템 창호를 달아놨어요. 이것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이 자연 채광으로 인한 이 전실까지도 충분히 여기서 준비하실 수 있게 준비됐다는 점, 안방존의 최고의 위치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이 화장실인데요. 호텔식 건식 화장실을 모티브로 해서 중세 로마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독특한 수전들, 금색 수전, 그리고 독이랑 이 상부 대리석이 이어져 있는 이 느낌, 하단부 가구의 색감들, 카페 가면 이런 데 많이 생겼죠. 그리고 대미를 장식할 바로 이 샤워장입니다. 저는 자꾸 이런 느낌이 나요. 저는 이게 호텔식이기도 한데 호텔도 이런 거 요새 잘 없어요. 호텔도 한 80년도쯤에 지어진 호텔들, 정말 고급 호텔들 이렇게 많이 펜트하우스에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 너무 멋있어요, 이게. 이런 수전들도 굉장히 이제 고풍스럽죠. 이 집에 빼놓을 수 없는 상부 창호를 통해서 또 자연 채광이 느껴져서 안락한 점. 이 창호는 나중에는 코팅이 될 거지만 여기서도 바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자유로운 설계가 됐고, 이 집은 정말 창호의 배치는 완벽한 것 같아요. 이 자연 채광이 주는 느낌들은 감히 이런 인위적인 조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을 짚어서 건축주님들께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시더라도 와, 저렇게 과감하게 화장실에도 창호를 설치할 수 있구나, 저거 틀리지 않구나, 사용할 때 정말 좋겠구나 라는 점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